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달 1일과 3일에는 평양에서 봄이 온다는 제목으로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이뤄지는데 3일에는 북한 예술단과 함께 공연을 합니다. 구속 이틀째를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가족과 접견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구치소를 방문해 뇌물과 횡령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체육계로도 미투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에 재직 중인 한 임원이 태권도 사범 시절 여러 명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과 병력 출동 문제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JTBC의 보도에 대해 한 방송사가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문건인데 앞뒤 자르고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문제의 문건이 어떤 배경에서 작성됐는지 또 앞뒤를 자르고 왜곡한 건 어느 쪽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됐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넘어섰고 또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이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장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평양에서 우리 예술단의 공연도 열립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섭니다. 대표단은 남북 모두 3명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도 1명씩 참석합니다.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는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대표단 규모,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상회담은 4월 말 하루 동안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앞으로 정례화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29일 고위급 회담 전까지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관련 의제 등에 관해 실무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다음 달 1일과 3일에는 평양에서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전 점검단은 공연 제목을 봄이 온다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일 공연은 북한 예술단과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이틀째인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은 가족과 접견을 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던 변호인들은 검찰이 구속 전에 했던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검찰은 다음 주 초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작하는데 예전과는 다른 질문, 그러니까 뇌물 횡령 같은 기존 혐의 외에 영장에 없었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 자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첫 주말입니다.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이 오늘 아침 일찍 찾아왔다고 하죠? 네, 오늘 이른 시각 구치소를 찾아온 가족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여 분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민원인 창구를 통하지 않고 주로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취재진과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시영 씨 등이 이 민원인 창구를 통해서 접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취재진과 승강이를 벌인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가족 중 누가 이 전 대통령과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며 이 김윤옥 여사나 아들 시영 씨와의 접견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검찰은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가족들과의 접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전용 접견실이 따로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이제 검찰 방문 조사도 그 전용 접견실에서 별도의 접견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별도 접견실은 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 서울 구치소에도 비슷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5차례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유영하 변호사 등과 변호사 접견도 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아마 이 접견실에서 향후 방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검찰의 방문 조사 이제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또 이 계속 반복된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호인 접견은 규정상 휴일과 주말에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이 가족을 만난 뒤로는 주로 홀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어제 이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찾아와서 접견을 했는데요. 검찰에서 이미 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찰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JTBC 임지수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은 다음 주부터 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옥중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 핵심은 110억대 뇌물과 350억대 횡령 혐의인데 이 전 대통령이 줄곧 이 혐의들을 부인해왔죠. 시간이 짧았던 지난 검찰 소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고강도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조작된 문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 때 검찰이 확보한 측근들의 진술 내용과 물증들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자신에게 적용된 110억대 뇌물과 350억대 횡령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인정한 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였는데 이마저도 국익을 위한 대북 공작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도 핵심은 뇌물과 횡령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소환 조사 때와는 달리 고강도 조사가 예상됩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넣지 않았던 새로운 물증을 제시하고 이 전 대통령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 걸로 전망됩니다. 경찰을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하고 현대건설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가 확인되거나 뇌물 액수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강도로 진행되는 검찰의 옥중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변화까지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이르면 다음 주 비공개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영장에 공모했다고 적혀 있는데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걸로 드러나는 등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윤옥 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2007년 한 해 동안 김 여사를 통해 3억 5천만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김윤옥 여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2010년과 이듬해 루이비통에 담아받은 2억 원 등을 합치면 액수는 5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별도로 받은 1,230만 원 상당의 의복 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스 법인카드 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김 여사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 여사 측 행정관에게 줬다고 진술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대북 공작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비공개 소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보고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영 씨는 사법 처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하면서 이시영 씨를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시영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함께 이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다스의 자회사 돈 수십억 원이 흘러간 이유를 캐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다스 자회사 중 하나인 홍은프레닝은 회사 자산의 전부인 40억 원을 다온에 무담보 저리로 지원했는데 이 과정에 이시영 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40억 지원에 관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시영 씨를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가 이 국장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밖에도 이 씨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과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개정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정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협상 내용과 함께 최종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According to Secretary Ross and Bob Lighthizer, is very close to being finished. 2018 회계연도 지출 예산 서명식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FTA 재협상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고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다면서도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스 장관은 협상 완료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We believe we are relatively close to a pretty comprehensive resolu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로스 장관은 포괄적 해결이라는 것에 양자 무역 문제뿐 아니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FTA 개정과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가 연계된 포괄적 협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AP통신과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양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FTA를 개정하는 협상의 타결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 등을 협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협상단은 다음 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미국 등 외국 기업의 허가 규제를 빌미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며 지식재산권을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류허 부총리는 스티븐 문우신 미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고 그럴 힘이 있다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합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하노이 시내 쌀국수집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이후 전용기를 타고 아부다비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모하메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릴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 국가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멈춰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명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45도로 기운 놀이기구가 5m 높이 허공에 멈춰섰습니다. 이용객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놀이공원 관계자들은 서둘러 달려가 사다리를 대봅니다. 위험한 장면에 우려가 쏟아집니다. 밑에다가 안전장치 다 깔아놓고 해야지. 저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잠시 뒤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고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31살 이모 씨는 남녀 이용객 5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이용객을 태우고 공중에서 360도 돌아가는 와이키키라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모터를 제외적 컨트롤러라는 장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슨 어떤 에러가 났는지 어떤 에러가 났어요. 유압식으로 고정된 놀이기구 안전바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구조가 지체됐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설치 1년도 안 된 2004년 11월에도 고장으로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모처럼 포근하게 느껴진 주말이었죠. 봄꽃 보러 가고 싶은데 미세먼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전국이 나쁨 단계였고 일부 지역엔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답답한 공기는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백일영 기자입니다. 추위가 물러난 자리에 남쪽부터 꽃물결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개한 매화와 산수유를 배경으로 축제도 한창입니다. 봄 기운이 올라오면서 아침부터 나들이에 나선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탁한 공기에 문 밖에 나서는 게 주저되는 하루였습니다. 큰 마음 먹고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답답한 시야만큼이나 마음도 답답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20개 시군을 비롯해 강원과 전북, 광주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행진 행사가 열린 서울도 공기는 탁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마스크를 벗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날씨는 좋고 나오고는 싶으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걱정은 많이 되는데 아기들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자기들이 불편해서 안 쓰고.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156 마이크로그램, 경기도는 26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은 안개까지 뒤섞여 가시거리가 690m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돼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의 백일현입니다. 네, 미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체육계엔 이런 피해자도 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꿨던 초등학생들이 20년 만에 성폭력 피해를 털어놨습니다. 이제 가정도 있는 30대가 됐지만 그 순간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태권도 선수로 소년체전까지 나섰던 여성 A씨는 1998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하나씩 틀리거나 이럴 때마다 옷을 하나씩 벗겨요. 태권도장의 사범은 이해하지 못할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려면 2차 성직 여부를 알아야 한다며 가슴을 만졌고 또 몸무게를 잴 때도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춘기니까 가슴 같은 거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앞으로 안에 손 넣어갖고 만지고. 대학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던 다른 피해자는 지나친 신체 접촉마저도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가까이 있는 부분이랑 아니면 허벅지 안쪽 사이 되게 가까이 이렇게 꽂고 있고. 당시 사범이었던 강모 씨는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면서 훈육의 과정에서 나온 신체 접촉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인정할 때 인정을 하는데 꼬집었다. 근데 꼬집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부사범이었던 목격자는 태권도에서 행해진 훈련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거 맞지 않지.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계속 지도자로서 계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강 씨는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년 전이라고 해도 몸무게를 재기 위해 여학생들의 옷을 벗기는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여성은 여자다워야 한다는 편견에 시달린다. 영화 해리포터로 알려진 배우 엠마 왓슨이 유엔 연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When I was 8, I was confused at being called bossy because I wanted to direct the plays that we would put on for our parents. But the boys were not. 네, 16살 최연소로 남극과 북극을 가로지른 여성 탐험가죠. 제이미 하미스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적당히 줄이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거죠. 이런 편견에 맞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이 많은 남성들 속에 여성은 단 한 명입니다. 혼자 몸을 풀고 혼자 달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 체력 테스트 직전 모습입니다. 단원들이 모이기 전 이미 지휘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악보는 머릿속에서 선율이 되고 손은 관연하게 강약을 조절합니다. 경기필 오케스트라 공연 전 마지막 연습 날입니다. 필요한 건 투박한 작업화와 검은색 작업복. 마스크를 챙겨 들고 장갑을 끼면 일할 준비가 끝납니다. 주변은 시뻘건 불덩어리 천지입니다. 용접기 능장이 현장 교육을 하러 나선 순간입니다. 세 여성 모두 비슷하고도 다른 사연을 가졌습니다. 국내 유일한 여성 국제심판 김경민 씨.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국공립 오케스트라 첫 여성 음악 감독 성시연 씨. 지휘는 남자 몫이란 편견을 이겨야 했습니다. 첫 여성 용접기 능장 박은혜 씨. 오랜 시간 여성 동료 한 명조차 없이 일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밀리면 안 된다 되뇌었습니다. 선수들 몸싸움은 여성 심판에게 욕설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매번 연습은 전쟁이었습니다. 개성 다른 단원들을 조율하는 건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선과 싸워왔습니다. 처음 일했던 아파트 공사 현장엔 여자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작업은 힘들었고 사람과 환경은 더 힘들었습니다. 한때 남성 심판처럼 되려고 애썼습니다. 더 투박하게 부딪히고 거친 말도 뱉었습니다. 여성 지휘자라 주목받는다는 편견이 싫었습니다. 공연 책자에서 여성 수식어를 빼달라 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말투를 흉내내고 억지로 더 술을 먹었습니다. 세밀한 자기 기술보다 직선적인 남자 용접공 기술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여성 비하와 싸워야 했던 3명. 남성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말고 나답게 일하는 내 모습이 여성스러운 거 아닐까요? 여성스럽게 행동하란 말이 적당히 줄이고 포기하란 뜻이면 거부했습니다. 갖고 있는 어떤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난 여성이니까 나답게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여성다운 거였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이뤄나갔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남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을 때에 저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적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44개국 가운데 121위. 여성 임원 비율은 남성 10명당 1명이고 여성이 받는 돈은 남성의 60%에 그쳤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JTBC는 20일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과 또 병력 출동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SBS는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게 아니라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건들을 만든 거라며 해당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JTBC가 보도한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의원의 요청과는 관련이 없는 병력 출동에 관한 문건이고 또 모두 최근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이들 문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SBS는 특히 JTBC가 이 의원 측의 주장을 취사 선택했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이철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JTBC의 보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뒤를 자른 거는 누구인지 서복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 먼저 JTBC 보도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JTBC는 지난 20일 2017년 2월 작성된 국방부 문건 2개를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중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당시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JTBC 보도에 대해서 SBS가 어제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JTBC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자르고 보도한 건 SBS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건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SBS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서면 요청을 했고 그 검토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병력 출동 문제를 검토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토를 요청한 게 위수령 폐지 여부였지 병력 출동 문제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직무 담당 관찰관도요.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사실이 맞다라고 기자 브리핑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SBS는 이 전 의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까지 만들어진 게 팩트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철희 의원이 구체적으로 했던 요청 무엇이었습니까? 2016년 11월은요. 촛불 집회가 열릴 대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까지 하며 병력 출동에 대한 우려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 그랬었죠. 흐름에서 이철희 의원은 2016년 11월 위수령 폐지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물었고 지난해 2월 14일엔 유신 잔재이고 폐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위수령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건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문건은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SBS는 해당 문건은 첫머리에 병력 출동의 각 근거와 한계에 대한 검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병력 출동의 근거와 한계,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 등을 종합 검토한 자료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예. 문건의 중요한 내용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수령에 대해서는요. 위수사령관이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은 할 수 있다거나 치안유지 활동 시 제한적인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 위수령을 대비해 출동 부대와 휴대 무기의 범위, 지휘 체계 등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후 병력 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돼 있습니다. 예. JTBC는 단순히 병력 무기만 부각한 것이 아니라 문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생략한 건 SBS입니다. SBS 보도대로 단순히 그냥 종합 검토한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또 언제 이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 또 입수를 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답변 자료라면 지난해 초 이 의원이 요청했을 때 이 의원에게 제출돼야 하는데 전혀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이 의원이 2개의 문건을 확보한 건 지난주입니다. 예. 국회 답변 자료가 뒤늦게 온 것도 아니고 국방부 감사관실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오늘 이 의원을 만나 전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지적드릴 것은 촛불 당시 이런 문건이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저희 의원실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 문건을 보게 된 것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전후 과정을 잘 설명을 드렸고 특히 JTBC나 연합뉴스나 문화일보나 SBS 등 모든 언론에게 일관되고 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 국방부에 요청한 건 위수령의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었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당시 장관이 지시했고 문건이 작성됐다고도 오늘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 보신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를 들은 거였죠. 예. 예, 그런데 저 이철희 의원은 SBS에도 이런 입장을 다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SBS 보도에 나온 이철희 의원실 인터뷰는 그 내용과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SBS의 이 의원 보좌관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그거를 원칙적인 걸 검토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답변이 13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답했다는 거군요. 예. 취재 예. 결과 이 의원실은 SBS 기자에게 이 의원 설명과 같은 맥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SBS 보도에는 이 의원 측 설명과는 맥락이 전혀 다른 주어 없는 13자 답변이 나간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철희 의원과는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까? 당사자인 이 의원과는 보도 전에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의원실 관계자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철희 의원의 입장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몰랐을 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이 의원은 이미 21일에
지난 21일에 위수령 폐지 입장을 물은 것과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과는 별개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한민구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입니다. 또 SBS 기자는 22일에 군이 위수령 검토 무엇을 위해 군을 흠집내다란 취재 파일을 썼다가 이 의원의 설명을 들은 뒤에 인터넷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미 이철희 의원실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제 보도에는 이런 맥락은 빠지고 이철희 의원 측은 JTBC에 충실히 전후 맥락을 설명했으며 취사 선택은 JTBC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라고만 나갔습니다. 예. 반대로 이미 이 의원이 충실히 설명했는데 맥락을 빼버린 13자 답변을 취사 선택한 건 SBS입니다. 이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SBS는 JTBC가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서 보도를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지난 2월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원래 위수령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폐지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미 2014년 합참에서도 의견이 폐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되기 나흘 전 예.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은 합참에서 회의를 했는데 2014년 위수령 폐지 의견이 2014년 개선 필요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2월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국방부가 폐지 의견이었던 위수령이 개선 필요로 바뀌고요. 예. 다시 나흘 뒤 병력 출동 검토 문건까지 만들어진 건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위수령 폐지가 빠지고 개선 필요로 바뀐 게 지난해 2월 20일, 그러니까 탄핵 결정을 앞두고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던 때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바뀌었다는 내용,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례가 1년 새 2배 더 적발됐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세금 피하려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쓰는 다운 계약서, 이런 꼼수는 여전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올 들어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보다 7천에서 8천만 원 웃돈이 붙어서 거래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공인중개업체에선 웃돈을 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다운 계약서입니다. 집주인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운 다 100% 시세 다운 보시면 되세요. 아마 어느 부동산에 물어보셔도 7천만 원을 파시면 3,5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돼요. 하시겠어요, 그분이? 1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다른 단지는 아예 세금을 대신 내줘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양도세는 매수자가 내시는 조건이셔가지고 분양권 전부 다 그렇게 문건이 나오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구청에선 일단 다운 계약서를 쓴 뒤에 신고하라고만 말합니다. 저희도 어떤 행위가 있어야 그걸 다 접속할 수 있는 거라서 선생님의 아니면 거기 구매주의 사에다가 이런 다운 계약 작성하면 이제 부동산도 영업전이 6개월 당하는 건데. 지난해 정부의 단속 강화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7,260여 건으로 전년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단속만으로 시장에 만연한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결핵을 후진국병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로 OECD 국가 1위입니다. 수백억이 들어간 결핵 전문 병원은 의료진이 부족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결핵 전문 병원인 국립마산병원은 지난해 6월 495억 원짜리 새 건물을 지어 이전했습니다. 354병상의 결핵,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병원 규모가 3배로 커진 데 비해 의료진은 충원이 안 돼 예전 수준 그대로입니다. 복지부가 충원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 시설을 놀리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는 120여 명에 불과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수격리시설인 음압병동을 비롯해 139개의 병상은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기존 인력도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근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중증 환자 부실 관리는 물론이고 의료진에 대한 감염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부터 결핵 치료에 자비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전문의들은 굳이 외진 곳에 거점 병원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내놓습니다.
지난해 2만 8천여 명이 새로 결핵에 걸렸고 학교 등 집단시설 결핵 감염도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예산은 올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 흑인 사회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흑인 청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또 숨졌습니다. 청년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권총으로 잘못 봤다는 건데 무려 20여 발을 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경찰 2명이 흑인 청년에게 손을 들어 보이라고 소리칩니다. 경찰은 총이 있다고 소리친 뒤 바로 청년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20여 발의 집중 사격을 받은 청년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흑인 청년이 총을 쏘려 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스테판 클락은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손전등에서 새어나온 빛을 총으로 오인한 겁니다. 경찰은 클락이 주택에 침입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숨진 곳은 할아버지 집 뒷마당이었습니다. He was right there dead. And I told the officers, you guys are murderers. 경찰 측은 클락이 차량 절도를 했고 경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절도범과 클락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경찰이 절도범을 오인해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흑인 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곳곳에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구호를 앞세운 과잉 대응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흑인 사회 분노가 커지며 시위 확산 가능성에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프로야구가 5개 구장에서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야구 시즌만을 기다린 팬들은 오랜만에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KT의 신인 강백호는 올 시즌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겨울 내내 야구를 기다렸던 팬들은 약 5개월 만에 응원전에 신이 났습니다. 각종 먹거리와 함께한 흥겨운 노래와 춤사위는 야구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웠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연 날씨 속에서도 잠실 야구장을 비롯한 전국 5개 구장엔 10만 명 가까운 관중이 몰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거든요. 소리를 지르니까는 요 겨울 기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 같아요. 2018 시즌 첫 홈런의 주인공은 KT의 무서운 신인 강백호였습니다. 기아전 3회 8번 타자로 첫 타석에 들어선 강백호는 지난 시즌 20승을 올린 상대 선발 헥터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쳤습니다. 고졸 신인이 프로야구 개막전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친 건 역대 최초입니다. KT는 강백호의 첫 홈런에 이어 로하스의 6회와 7회 연타석 홈런이 터지면서 기아를 5대4로 이겼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박병호는 안타 2개를 치며 넥센의 6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은 두산을 6대3으로 이겨 두산의 개막전 연승 행진을 저지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49살 정모 씨와 52살 K 씨가 술을 마시고 정 씨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날 정 씨는 직장 선배인 K 씨를 둔기로 살해했고 이틀 뒤 대전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동선을 확인한 끝에 어젯밤 정 씨를 체포하고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50대 이모 씨가 숨지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경찰과 시민 4명이 숨지고 인질범도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테러로 규정한 가운데 인질범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모로코계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태국 북동부 산악지대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난 원인이 운전자의 마약 복용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는 마약을 복용한 채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산악도로에서 80km 이상으로 달렸고 사고 직후 혼자 도망쳤다고 태국 경찰은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개는 아무 잘못이 없다입니다. 예, 요즘 뉴스 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정치권에서 갑자기 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발단이 된 건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22일 논평이었는데요. 이 논평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예. 최근 울산경찰청은 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등 측근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예. 그런데 장 대변인은 이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경찰을 개에 비유한 겁니다.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한 거겠군요. 자, 이 관련해서는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뭐 사냥개, 광견병, 미친 개, 일단 표현 자체가 상당히 과격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일부 경찰들은 장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처럼 내기도 했고요. 예. 내부 게시판에는 장 의원에 대한 항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항의 인증 릴레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보시면 돼지 눈에는 세상이 돼지로 보인다. 이런 무학대사의 이 경구를 비유하면서 우리는 사냥개나 미친 개가 아닌 경찰이다. 이런 문구도 보입니다. 예, 저희 경찰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홍 대표는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글을 보시면 먼저 경찰의 항의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예. 경찰 조직 전체를 문제 지적한 게 아니라 울산경찰청장 등 일부를 지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또다시 개에 대한 비유를 꺼냈는데요. 이 사냥개를 피하려다가 미친 개를 만난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 검찰에만 있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주려고 했던 것이 애초 자유한국당의 당론이었는데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이라는 얘기를 쓰면서요. 마음이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검찰과 경찰 모두 이 수사권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를 언급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또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와 관련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표현한 거지만 이 들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 표현 직접 들어보시죠. 화려한 조명 밑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아니라 들개 조련사로서 배현진을 조련시켜서 반드시 6.13 선거에 꼭 당선을 시키겠습니다. 예,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들깨 조련사로서 조련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듣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울산경찰청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네. 근거는 뭡니까? 네,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매일경제 기사인데 황운하 청장이 울산시장 수사를 앞두고 이렇게 송철호 변호사를 몇 차례 만났다. 여권의 예비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 몇 차례 만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이 황운하 청장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과 가까운 송 변호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황운하 청장은 저희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에 대해서 송 변호사를 두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현안 청취의 차원이었고 기획 수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정미의 낙장 불입입니다. 낙장 불입. 이게 한 번 내놓은 패는 다시 물릴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개헌 이야기인데요.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어제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한 대화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그 대화 내용 한번 보시면 추미애 대표가 이 개헌안이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에게 묻자 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여기서 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인데요. 이 추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재차 묻자 이 개헌 이야기임을 뒤늦게 깨달은 홍 대표가 그 얘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자 이 대표가 낙장 불입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한 내용입니다. 예.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어떤 이야기,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자, 그 앞서 있었던 사진이요. 앉아 있었던 사진 보니까 추미애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양쪽에 앉고 홍준표 대표가 가운데 있어서 마치 둘이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군요.
개헌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군요. 네, 홍 대표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실제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협상조차 시작을 못했는데요. 예. 먼저 자유한국당 26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당론은 정부 여당안과 크게 부딪히고 있어서 이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총리 추천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또 개헌 시기에서도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6월 동시투표에 대해서 6월 달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안개까지 짙게 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